아이고 정말 미치겠네 지윤 씨. 이 캔들 차트 좀 봐봐요. 비트코인은 고꾸라지고 이더리움은 추세가 꺾였고 크립토 시장 전체가 아주 그냥 겉절이 김치 국물처럼 시뻘겋게 물들었어. 자고 일어났더니 내 계좌가 하룻밤 사이에 30%나 증발했다니까. 이러다간 강남 아파트 사는 꿈은 또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거겠네. 아, 말해 뭐해. 진정하세요, 민호 오빠. 투자 세계에서는 군중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야말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할 때예요. 시장이 불바다가 됐다고 한탄하시는데 오늘 아침 파이 네트워크 지표는 확인해 보셨어요? 파이요? 지금 이 판국에 번개 버튼 누를 정신이 어딨어. 걔도 비트코인 따라서 같이 폭락했겠지 안 그래? 정반대예요. 다른 코인들이 투매로 무너지는 동안 OTC 장외거래 암시장에서 파이의 합의 가격은 오히려 소폭 반등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바로 이 충격적인 뉴스 때문이죠. 코어팀이 방금 공식 수치를 발표했어요. 1,600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군요. 뭐라고요? 1,600만 명이요? 저번에 봤을 땐 1,000만 명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비약적인 급증이죠. 이 숫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해요. 1,600만 개의 지갑이 블록체인상에 실제 파일을 보유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건 더 이상 전화기 화면 속의 숫자가 아니에요. 유럽의 여러 국가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실제 사용자 규모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수로 의심받아 차단되었던 250만 개의 계정이 이제 해제되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50만 명이 사면을 받았다고요? 와, 그거 대박 소식이네. 어쩐지 오늘 아침에 부산에 사는 삼촌이 전화와서 지갑이 초록색으로 변했다고 복권 당첨된 것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금 파이 가격을 지탱하는 연료예요. 그런데 민호 씨, 오빠는 그 1,600만 명의 결승선 통과자 명단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아직 신청 대기 중인가요? 아, 말도 마요. 속 쓰려. 전 아직도 대기 중이라고요.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신 여러분, 저처럼 속이 타들어가거나 아니면 운 좋게 메인넷 빼신 분들 당장 아래 댓글로 지갑 상태 좀 알려주세요. 초록색, 통과인가요? 노란색, 대기인가요? 나만 혼자인지 아닌지 좀 봅시다. 댓글을 기다리는 동안 오빠한테 더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파이의 위상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특히 유럽같이 까다로운 시장에서 아주 결정적인 뉴스예요. 또 찌가시 아니에요. 요새 그림의 떡 희망 고문이 하도 많아서 파이가 석유를 산다느니 테슬라랑 협력한다느니 귀에 딱지가 앉았도록 들었다고요. 아니요. 이번엔 법적인 문사예요. EU가 GDPR 기준을 충족하는 웹3 지갑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파이 네트워크가 올 연말 일부 EU 국가에서 시범적인 법정 결제 수단이 될 유력한 후보 1순위라는 사실이에요. 법정 결제 수단 리걸 텐더요? 유로화처럼 파이를 합법적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지훈 씨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에요? 왜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과 아니고 하필 파이인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은 GDPR이라는 네 글자에 있어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에요. 비트코인은 익명성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서 EU가 자금 세탁을 아주 무서워하죠. 하지만 파이는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파이는 초기부터 극도로 엄격한 KYC, 신원 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코어팀이 GDPR 표준을 준수하도록 데이터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이에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받지만 필요할 때는 정부의 신원을 명확히 인증할 수 있죠.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맨날 욕하던 그 복잡한 KYC 절차가 알고 보니 유럽으로 들어가는 프리패스 통행증이었다는 거네. 정답이에요. 오빠가 골치 아프다고 하는 걸 EU는 법적 준수, 컴플라이언스라고 불러요. 다른 웹3 지갑들이 금지당하지 않으려고 뒤늦게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느라 쩔쩔맬 때 파이는 이미 검증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실제 인간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게 파이 가격이 버티는 이유예요. 펌핑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법적 신뢰로 오르는 거라고요. 듣고 보니 그럴싸하네. 하지만 지훈 씨, 따지고 보면 법인이 뭐니 해도 결국 큰 자금, 스마트 머니가 안 들어오면 꽝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 같은 시간 부자들끼리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냐고요. 또 틀리셨네요. 블록체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음 파트에서 제가 고래들이 얼마나 은밀하게 물량을 모으고 있는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정말요?
좋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눈 떼지 마세요. 지금 당장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세요. 2부에서 지윤 씨가 고래 지갑들의 움직임을 발가벗겨 준답니다. 30초만 쉬고 바로 돌아옵니다. 알겠어요. 그놈의 유럽 GDPR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네요. 근데 짧게 말해서 그게 내 주머니랑 파이오니어 형제들 지갑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내가 프랑스 가서 살 것도 아닌데 말이죠. 프랑스에 안 가셔도 유럽의 돈이 민호 씨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GDPR,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은 기술 기업들에게는 저승사자 같은 법이에요. 두 가지를 요구하죠. 하나는 절대적인 프라이버시 존중, 다른 하나는 데이터의 투명성입니다. 그게 파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유럽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이유가 너무 익명성이 강해서 자금 세택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팔아먹기 때문이에요. 파이 네트워크는 정반대로 하는 드문 케이스죠. 코어팀은 민호 씨 데이터를 팔지 않아요. KYC를 통해 당신이 실존 인물임을 인증하지만 그 정보는 최고 등급의 보안 표준으로 암호화합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깨끗하다? 아주 깨끗하죠. 파이가 GDPR을 준수한다는 건 유럽의 은행들과 대형 금융기관들이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뜻이에요. 법적인 문이 열리면 외화 자본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때가 되면 민호 씨 지갑에 있는 파이는 김치만 바꿔 먹는 게 아니라 국제 청구서를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상화폐와 통화의 차이점이죠. 일리가 있네. 어쩐지 코어팀 양반들이 왜 그렇게 궁뜨게 KYC를 깐깐하게 하나 했더니 다 큰 그림, 빅픽처가 있었구먼. 바로 그 법적 잠재력을 받기 때문에 고래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 파이 지갑 활동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어디요? 좀 봅시다. 아니, 이게 뭐야? 10만 파이 이상 보유한 지갑이 2.5%나 늘었다고? 맞아요. 민호 씨랑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헐값에 풋나락을 베어 팔아치우는 동안 고래 지갑 수는 급증하고 있어요. 잠깐만. 10만 파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평생 혼자 채굴해도 못 모이는데 이거 혹시 코어팀이나 모더레이터들이 자기들끼리 보너스 잔치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래소 지갑이거나. 제가 이미 익스플로러에서 확인해 봤어요. 코어팀 지갑이 아니에요. 이 거래들은 OTC, 장외시장을 통한 매집과 고가치 물물 교환 합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 말은 강남이나 여의도의 부자들이 좌절해서 포기한 사람들 파이를 조용히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까? 정확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죠. 오픈 메인넷 로드맵과 EU 라이센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가격이 쌀 때 사고 있어요. 금융의 법칙은 만고불변입니다. 돈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인내심 있는 사람의 주머니로 이동합니다. 젠장. 어제 내 친구놈이 삼겹살 사 먹는다고 500파이를 팔아치웠는데 배 아파 죽겠네. 그러니까 파일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참에 시청자 여러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hold to win이라고 남겨주세요. 고래한테 물량 뺏기지 맙시다. 그래요. 꽉 쥐고 있어야지. 근데 지윤 씨, 말은 좋은데 지키고 싶어도 계정이 KYC에 걸려 있거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안 돼서 못 지키는 형제들이 수두룩해요. 아까 말한 250만 명 잠금 해제. 그거 진짜예요? 100% 진짜예요. 그리고 잠금 해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KYC가 곧 진행될 예정이에요. 다음 파트에서는 계류 중인 분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알겠어요. 고래들이 매집하는 건 믿겠는데 문제는 나 같은 송사리들은 꽉 막혀 있다는 거죠. 250만 명이 사면 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입니까? 또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파는 과장 광고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이건 최신 기술 업데이트의 공식 공지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전의 AI 시스템에 의해 봇 의심 또는 스팸으로 표시되어 KYC 상태가 무기한 보류되었던 250만 개의 계정이 수동 재검토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실제 사람임이 밝혀졌고 차단이 해제되었습니다. 오, 신이시여. 이 뉴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몰라요. 저 지긋지긋한 보류중 때문에 2, 3년 동안 채굴 접은 사람 여럿 봤거든요. 그럼 아직 KYC 못 받은 사람들은요? 두 번째 희소식입니다. 이번 주 내로 70만 개의 신규 KYC 슬롯이 열립니다. 완전 개방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떨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현재 인증 시스템은 작년보다 5배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렇게 빨라졌다고요?
그럼 황지님들 얼른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네. 맞아요. 하지만 민호 씨, 진지하게 경고하는데요. 이번이 마지막 열차일 수 있어요. 코어팀은 유예기간이라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KYC 초대를 받고도 안 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보라색 파이, 미검증 잔액은 영구적으로 소각되어 사라집니다. 소름 돋네. 그 고생해서 번개 눌렀는데 불태워지면 헛고생한 거잖아요. 명심하세요. 블록체인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오직 규칙만 있을 뿐이죠. 팟캐스트 듣고 계신 형제님들, 방송 끝나자마자 파이 앱 켜서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아, 겸사겸사 여러분의 KYC 한태가 지금 몇 단계인지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5단계, 7단계, 아니면 8단계, 완료? 서로 돕고 살아야죠. 자, KYC 건은 해결된 걸로 치고 업데이트 내용 중에 무슨 손바닥 정맥 인증이라는 게 있던데 무슨 공상과학 호러 영화도 아니고 설마 파이 이체할 때마다 손목을 잘라서 스캐너에 올려야 하는 건 아니죠? 민호 오빠, 영화 좀 줄이세요. 이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보안 기술이에요. 페이스 아이디나 기존 지문 인식을 훨씬 뛰어넘죠.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이 기능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에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얼굴로 하면 안 되나? 이제 얼굴은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2026년에 딥페이크 AI는 오빠랑 똑같이 생긴 가짜 얼굴을 만들어서 눈 깜빡이고 웃고 말하며 이 KYC를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손바닥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사람마다 고유한 정맥 지도가 있고 무엇보다 스캐너는 피가 흐르고 있을 때, 즉 생체 감지를 인식해요. 즉 해커가 사진이나 플라스틱 모형으로 오빠 손을 위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파이 지갑을 위한 최후의 방패예요. 아, 피가 흐르는 걸 감지한다고. 그거 참 안전하긴 하겠는데 좀 귀찮네요. 쌀국수 한 그릇 먹을 때마다 손 들고 휘저어야 합니까? 고액 거래나 계정 복구 같은 경우에만 적용될 거예요. 나중에 오빠 파이 지갑이 수십억 원 가치가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허술한 6자리 비밀번호로 지키고 싶으세요? 아니면 복제 불가능한 생체 열쇠로 지키고 싶으세요? 그렇게 말하니 할 말이 없네. 돈이 많으면 잘 지켜야지. 인정합니다. 코어팀 친구들 멀리 내다보긴 하네. 아,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년 3월에 무슨 큰 보너스 잔치가 있다던데 맞아요? 맞아요. 2026년 3월은 숨은 영웅들인 검증자들의 수학의 계절이 될 겁니다. 그들이 받게 될 숫자를 알면 기절하실걸요? 돈 얘기하니까 잠이 확 깨네. 3월이 수학의 계절이라니. 진짜로 벼베러 가라는 건 아니죠? 누구도 논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학은 검증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빠, 예전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남들 KYC 통과시켜주려고 눈 빠지게 신분증 검사하고 얼굴 대조하던 시절 기억나시죠? 기억나다마다 눈알 빠지는 줄 알았지. 그때는 그냥 열정으로 했는데 파이 준다더니 감감무소식이라 코어팀이 먹튀한 줄 알았지. 코어팀은 절대 먹튀 안 해요. 계산을 꼼꼼히 할 뿐이죠. 공식 소식입니다. 이번 3월 마이그레이션 때 검증자의 노고에 대한 파이 보상 전액이 지갑으로 지급됩니다. 대박. 그래서 얼마나 되는데요? 계산 방식은 정확도와 처리 건수에 따라 복잡하지만 테스트 노드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2022년부터 꾸준히 활동한 검증자는 수백, 심지어 수천 파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수천 파이요? 지금 장난해요? 현재 암시장 GCV 합의가치 시세로 따지면 뭐 합소사 나 차 품을 수 있겠네. 그게 네트워크를 지킨 사람들에게 주는 정당한 보상이죠. 파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어에서 나옵니다. 오빠가 투덜거릴 때 다른 사람들은 묵묵히 일했고 이제 달콤한 열매를 따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검증 좀 열심히 할 걸. 아까워라. 아직 안 늦었어요. 보너스 받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재미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KYC 검증 몇 건이나 하셨나요? 본인이 받을 파이 예상 수치를 댓글로 적어보세요. 1000건 넘게 하신 분, 손? 보너스 얘기하니까 신나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어제 옆집 아주머니가 펑펑 울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는데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아서 미국에서 집 사는 계약금으로 급하게 500파이만 보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바로 보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대요. 아들은 집 산 적도 없고. 그게 바로 2026년 한국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딥페이크 사기예요. 딥페이크?
얼굴 합성하는 그거요? 네, 근데 훨씬 정교해요. 해커들이 AI로 SNS에 있는 우리 사진이랑 목소리를 수집해서 가짜 영상통화, 비디오 콜을 만들어내요. 폰 화면으로 보면 맨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파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술에 약한 어르신들을 노리는 거죠. 진짜 위험하네. 어쩐지 아주머니가 내 아들 얼굴 보고 통화했다니까 라고 우기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피합니까? 이제 아무도 못 믿는 세상이에요? 원칙이 있어야죠, 민호 씨. 저는 이걸 파이 지갑을 지키는 3가지 절대 금지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려야 해요. 1. 영상통화 맹신 금지. 누군가 영상통화로 파이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일단 끊고 일반 음성통화, 보이스콜로 다시 걸어서 확인하세요. 2. 낯선 QR 스캔 금지. 지인이 보냈더라도 그게 뭔지 확실히 모르면 절대 QR코드를 스캔하지 마세요. 3. 비밀 구절 입력 금지.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오직 정식 파이 브라우저 앱에만 24개 단어를 입력하세요. 누구든 어떤 웹사이트든 보상이나 인증을 핑계로 이걸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형제님들 명심하세요. 특히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꼭 신신당부하세요. 파이가 이제 돈이 되니까 사기꾼들이 돈 냄새 맡고 파리떼처럼 꼬이네요. 맞아요. 파이를 채굴하는 것보다 해커들로부터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하지만 이 함정들만 잘 피한다면 앞날은 정말 찬란합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보안 끝, 보너스 끝. 이제 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도대체 언제쯤 내가 파이 들고 가서 짜장면 사 먹고 지하철비 낼 수 있냐고요.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쓰지를 못하면 금고에 갇힌 금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타이밍 좋게 물어보시네요. 요즘 CU나 GS25 같은 편의점에 가보면 카카오페이 QR 옆에 연한 보라색 QR코드가 새로 생긴 거 눈치채셨어요? 본 것 같기도 하고 난 또 무슨 새 포인트 적립 앱인 줄 알았지. 포인트 적립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중개 결제 게이트웨이에 파이 결제 API가 통합된 결과입니다. 서울 영산과 강남 지역에는 이미 500개 이상의 파이 결제 시범 매장이 생겼어요. 이제 지갑에 있는 파이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삼각김밥, 심지어 컴퓨터 부품까지 살 수 있다고요. 진짜요? 그냥 삑 찍으면 끝? 옛날처럼 주문 승인 기다리느라 1시간씩 안 기다려도 되고요? 정확합니다. 현재 매입내 처리 속도라면 결제는 3에서 5초면 끝납니다. 지하철 탈 때 티머니 땡는 것만큼 빠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투기 자산에서 유통 화폐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죠. 듣기만 해도 배부르네. 나중에 펑펑 쓰려면 파이 꽉 쥐고 있어야겠어. 근데 말이죠. 너도 나도 파이로 커피 사 마시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상 많이 풀리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정반대예요, 민호 씨. 파이가 실제 물건을 사는 데 쓰이면 실질 수요가 생깁니다. 파이를 받은 기업들은 그걸로 직원 월급 주고 물건 떼오고 유럽에서 법정 화폐 법안이 통과되면 세금도 낼 겁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질수록 화폐 가치는 더 단단해집니다. 거래소에다 파이 던져서 현금 챙기고 도망가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건전하게 파이를 쓰는 것도 파이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구나. 야, 이거 너무 고차원적인데? 난 농사꾼이라 물물교환밖에 몰랐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친구. 우리 한국은 언제나 기술의 선두자였잖아요. 낡은 사고방식 때문에 뒤처지지 마세요. 유럽의 선구자들을 보세요. 아까 말한 GDPR 덕분에 벌써 파이로 부동산을 사고 있다니까요. 오늘 지훈 씨 얘기 듣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 1600만 메인넷 지갑부터 유럽 개방, 손바닥 스캔 기술까지. 내가 앉아서 신세 안테나고 욕하는 동안에도 코어 팀이랑 세상은 미친 듯이 일하고 있었구나. 맞아요. 파이 네트워크는 하룻밤 대박을 노리는 단거리 달리기, 스프린트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죠. 30km 지점에서 포기한 사람은 결코 42.195km 지점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올해가 바로 글로벌 오픈 메인넷이라는 결승선을 앞둔 마지막 구간입니다. 명언이네. 나 결정했어. 집에 가서 매형 멱살 잡고 깨워서라도 당장 KYC 하라고 해야겠어. 70만 명 자리 놓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 파이는 1년 더 락업 걸어버릴 거야. 가즈야. 현명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민호 씨,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술은 매 시간 변합니다. 제가 오늘 공유한 정보도 다음 주면 또 업데이트 될 수 있어요. 이 웹3 시대에 원시인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아따, 거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당장 누르시고 종 모양 알림도 꼭 켜두세요. 이 채널은 잡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을 지켜준다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밖에서 믿음을 잃어가는 파이오니어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전해주세요. 크립토의 겨울은 거의 다 지나갔고 가장 끈기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파리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일출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 참교육 시켜줘서 고마워요, 지훈 씨. 바이오니아 형제들 안녕. 영광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바이 네트워크 가즈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메인넷 업데이트 뉴스에서 뵙겠습니다.